청와대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기정 정무수석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야말로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유튜브고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애들 소꿉장난이냐.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으면 속이 시원하냐. 아니면 말고식에 어떤 간보고 빠지는 그렇게 국민이 만만하냐. 이러다가는 주택 허가제가 아니라 주택 몰수제까지 나오겠다. 와, 그야말로 강경 발언 일색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반나절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요. 이미 문재인 정부가 폭주를 해왔기 때문에 주택 거래 허가제도 그냥 밀어붙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선거법도 밀어붙였죠. 그죠? 공수처법도 밀어붙였죠.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밀어붙였죠.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붙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편 사람 신기에 앞서서 검찰을 정치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택거래 허가제도 그냥 통과되지 않을까. 지금은 말이 나왔지만 여론의 간을 보고 그냥 추진할 거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야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총선용이다. 예. 기본적으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로 편을 갈라서 표를 얻어보자는 심산이에요. 부동산 정책은 100% 실패했거든요. 공급 위주의 정책이 돼야 되는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규제책만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8번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엄청 올랐습니다. 중위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요.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매겼을 때 중간되는 가격을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6억 6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요. 9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8억 9,751만 원이요.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죠. 결국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규제 일변도로 가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그죠? 규제는요. 아무리 센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할 곳이 없어요. 부동산밖에. 그러면 아무리 규제를 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해도 이 돈이라는 놈은 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했죠.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세도 단행을 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했죠. 안전진단 강화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전부 다 공급을 막는 거고 거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을 막고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서요. 부동산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고강도 규제를 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요. 국민 반발만 부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집을 사고 파는데 정부 허가를 받아라? 이게 대한민국에 추구하는 시장경제나
대한민국은요, 두 축으로 굴러가는 나라예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파는데 정부 허가를 받아라? 이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도 그렇고요. 왜냐고요? 이게 사유재산의 제한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못 팔면 주거 이전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게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한번 추진되려고 했죠. 2003년 10월 29일 날 말입니다. 토지 공개념 도입하면서 주택거래 허가제도 도입하려고 했는데 뭐 여론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제가 됐죠. 만약 이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 거냐. 기본적으로는 주택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그냥 장악하는 거죠. 예컨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는 허가를 하는데 1주택자에게는 뭐 6개월 내내 집을 매각을 해라. 그러면 주택 거래를 해주겠다. 만약에 6개월 이내 안 하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시장을 정부가 만들겠다. 여러분 시장경제라는 것은요. 그죠? 시장을 시장에서 만드는 게 시장경제예요. 그런데 정부가 만들겠다. 이거 계획경제잖아. 공산주의 경제입니다. 공산주의 경제. 그러니 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 보면요. 부동산에 대한 추가 대책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상되는 추가 대책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15억 이상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완전 금지를 했잖아요. 이제는 9억에서 15억 사이 여기도 주택대출 완전 금지 대출 규제할 것 같아요. 그리고 9억 이하에 대해서도 LTV가 종전에는요 40%였거든요. 이거 20%로 낮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대출에 대한 규제 굉장히 세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지금 뭐 정부가 하는 그 대부분이 이쪽이죠. 그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는데 이것도 강화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요 확대하겠지요. 지금 벌써 많이 확대했죠. 그래서 현실화율이 8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2022년인가요? 그때는 100%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땡길 수도 있습니다. 땡길 수도. 그러면 세금 폭탄이 되겠죠. 완전히. 그리고 종부세 그 부과 기준이 현행은 9억이거든요. 이거 6억으로 내출 가능성 또 있습니다. 또 달라진 모양새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 계약 경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택거래신고제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했던 이 신고제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이거 제출 대상을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게다가 재건축 연한 지난번에 이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30년에서 40년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들 또 일기 신도시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또 제가 살고 있는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이런데 재건축 10년 이상 뒤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10년 이상 말입니다. 또 하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무 비율 쉽게 말하면 재개발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라. 이게 재개발 시 10에서 15%거든요. 이거 20에서 30%로 더블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지금 정부는요.
주택 가격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알레르기 반응이 규제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시장 잘못 읽었다니까요. 지금은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고요? 모두가 규제 해제, 규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다. 공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느닷없이 이제 강남 재건축 풀어주면 예, 너네들 실패한 거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고 난리를 칠 거니까 예, 그래서 못 돌아갈 거예요. 돌아간다 그러면요. 완전히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총선의 악재로 작용해서 예, 참패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물론 경제 정책도 그게 일환입니다. 예, 경제 정책도 그게 일환인데 그것 때문에 정권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규제 확 풀어버리고요. 예,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꾸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속이려고 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거 맞거든요. 어쨌든 뭔가 새로운 방향,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국면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